CPR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흉부외과를 거친 다음에 지금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에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 소방사 이태훈이고요. 오늘 찬양에 지금 은혜 받다가 저도 지금 강의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왜 세우셨을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성도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 전쯤에 1층에서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심정지가 와가지고 제가 CPR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순복음 중동교회 1층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선 것이 또 성도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영적인 걸 넘어서 영육 간의 생명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강의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넘어갈 텐데, 네,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는 넘어서서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적으로 해보신 분은 여기에 계실까요? 네, 직접적으로 해보신 분도 진짜로 있긴 하시네요. 이렇게 사실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뉴스를 좀 빨리 넘어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연간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가 3만여 명 정도 발생합니다. 3만여 명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1층 로비에 뭐가 있죠? 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어요. AED,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이에서 사용 방법도 계속해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AED가 전국에 5만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률은 1%가 되지 않아요. 네,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적지만, 사용법을 모르니까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이번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사망자가 159명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159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천에서도 구급차가 한 대 지원을 나갔었고, 근데 거기에서 그 구급대원이랑 대화를 나눠봤을 때 뒤에서 구급차 딱 열고 딱 보는데,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그냥 누워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진짜로 우리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만 안다면은 정말 생명 하나, 복음 전파해가지고 영혼 구원도 있지만 그 육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지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심정지의 3분의 1, 30% 넘게는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사망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5%예요. 85%나 되는 사람이 심정지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분마다 소생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몇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4분이에요. 골든타임은 4분인데 부천이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생각보다 좁은데 부천에 소방서가 11개가 있어요. 네, 센터가 11개가 있고 구급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접촉하는 데까지 평균 시간이 6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6분 정도. 그러면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변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가슴 압박을 해주면 그 사람은 소생될 가능성이 큰데, 단순히 사람 심정지인 것 같은데 신고해가지고 구급대원만 막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이분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요새 접촉하기가 무서워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성분 이런 거 접촉하기 무섭잖아요. 근데도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그 국민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소송 걸린 사람 봤나요? 못 봤죠. 선의의 의도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거를 감면해 줍니다. 면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따가도 설명드릴 텐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면 안 돼요. 제대로 모르더라도 압박만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걸 제가 이따가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로 들어갈게요. 네, 심폐소생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 요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면 확인을 하고 심정지 상황이라면 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아까 현장까지 부천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평이나 이런 다른 데나 조금 더 넓은 지역에만 가도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이 넘게 걸려요. 근데 부천 내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6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더욱더 빨리 가서 전문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격자 심폐소생술입니다. 목격자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 쓰러져 있는 사람 발견했다고 바로 심정지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정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막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랴부랴 출동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10명 중에 9분은 주치자예요. 예, 술 먹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특히 저기 조금만 나가면 이제 부천역 마루광장 쪽만 가더라도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게 돼요.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불러왔죠. 예배도 집에서 인터넷 예배 핑계 드리기도 좋고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 안 가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기 사람 약속 취소하기 정말 좋은 핑계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더라도 만져보질 않아요.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쓰러져 있네 신고하고 그냥 가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람 간에 만나서 만남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듯이 심정지 환자도 뭔가가 시작될 때는 접촉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저는 크리스찬은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접촉이 만남이 있어야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깨워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술 냄새 나면은 그냥 112 신고하시고 사람 쓰러져 있어요 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했는데 반응도 없고 숨도 안 쉬는 것 같다. 축 늘어져 있고 숨이 뭔가 안 쉬는 것 같다 하면은 이거 지금 심정지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딱 깨워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정지라고 판단돼요.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숨을 쉬더라도 이런 숨이 있어요. 이런 숨소리 보신 적 있나요? 이걸 임종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심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죠. 근데 심정지가 늦게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까 전에 소파에서 분명히 TV 보면서 숨을 쉬고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임종호흡을 일반인들은 착각합니다. 숨 쉬고 있다고. 평소처럼 숨을 쉬는 게 아니라면 깨워보세요. 깨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괜찮아? 왜 그래? 깨워보세요. 근데 깨워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심정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꺽꺽하니까 그냥 코고나 보다. 그냥 자느라고 숨소리가 좀 이상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가지고 가정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거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심정지된 거 목격하신 적 없으시죠? 저야 뭐 이제 매일같이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람이 심정지되어 있는 걸 목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 누가 119 좀 신고해 주세요. 119 좀 신고해 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하죠.
이거를 군중심리로 그러는데 이게 방관자 신드롬이라고 아예 전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방관자 신드롬이라 그래서 119 좀 신고해 주세요. 여기 사람이 지금 심정지 같아요. 119 좀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아 누군가 하겠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는 명확하게 특징을 잡아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 갈색 점퍼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빨간 명찰 차고 계신 분 AED 갖다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특징을 잡아서 요청을 해야만 지금 나를 지목하는 건가 하고 신고도 하게 되고 자동 제세동기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때 단순히 누가 이런 두리뭉실하게 신고를 요청을 한다면 하지 않게 되니까 꼭 특정 지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 이제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알려야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당황하잖아요. 어떤 신고가 있냐면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안 쉬어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아니 나가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래도 어디 아파트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반달마을인데 빨리 와주세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일단 반달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반달마을 가운데서 대기해요. 네. 심정지 상황이어서 골든타임이 1분 1초가 중요한 그 순간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순복은 중동교회로 와주세요 하면은 여기 건물 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층 대성전으로 와주세요.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갑니다. 그게 1분 1초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때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혼자일 경우에는 스피커폰이나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다 전문 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신고를 받는 요원이 따로 있고 심정지 상황일 때 그 심정지를 지도해주는 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결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스피커폰으로 바꾸신 다음에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려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 알려줘야 되는 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요새 이제 점점 신고 건수들이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불닭볶음면이 눈에 튀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정말 이게 웃을 일이지만 실제로 있는 신고는 제가 그게 지난번에 나갔던 출동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어이없는 출동도 많지만 응급상황의 구체적인 내용. 지금 어디에서 지금 30대 남자가 지금 숨을 안 쉬어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환자가 한 명이면 한 명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중추돌 사고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도로 좀만 나가면은 고속도로 좀 빠지잖아요. 거기가 좀 교통사고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교통사고 날 때 차대차 사고일 수도 있지만 여러 대가 박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근처에서 6중 추돌 났었거든요. 그때 사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면 구급차가 한 대만 가요. 당장 위급한 환자가 3명, 4명, 5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구급차가 한 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수를 말해주면 그 인원에 맞춰서 구급차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처치 내용도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면은 제가 목격을 했고 심폐소생술을 해줬다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료진한테 우리가 병원에 환자를 인계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여부입니다.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있으면 이 환자는 소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요. 의료진들이. 근데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소생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작할 때 어디를 눌러야 되냐? 가슴뼈 아래 절반 부위인데 이제 5c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유두와 유두 사이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90% 정도는 맞습니다. 90% 정도는 이제 유두와 유두 사이의 가슴뼈, 이걸 흉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프로필 보면은 이제 흉부외과, 순천향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흉골 부위가 있어요. 이 흉골 부위 뼈가 단단한데 이 부위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느 속도로? 분당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엄청 빨라 보이죠. 근데 이게 어느 속도냐면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느낌입니다. 이 속도가 딱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예요.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누르냐면 정확한 명칭은 가슴뼈 상단에서 이제 가슴뼈 아랫부분에서 4분의 3 지점이라는 의학적 표현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성도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시민분들한테는 보통 90%의 확률로 유두와 유두 사이를 눌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누르냐면 손꿈치로 누릅니다. 손꿈치로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손두덩이 있죠? 손두덩이로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어렴풋이 않고 손바닥으로 미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이제 아주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심정지 상태인 거예요.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심정지 상태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목격자 10회소생술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가지고 손바닥으로 막 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 그 어르신의 가슴 이만큼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네, 손바닥으로 그냥 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리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어렴풋이 아는 방법으로 막 미니까 여기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꿈치로 정확하게 눌러 주셔야만 압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꿈치로 누르는 거를 유두와 유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가슴뼈에서 좀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명치 부분 있죠.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건 100%. 명치에서 손가락 2-3마디 윗부분이 정확한 위치예요. 근데 유두와 유두 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좀 죄송하지만 유재석 씨거든요. 네, 유재석 씨인데 지금 유두와 유두 사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를 누르게 돼요.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어르신 할머니분들이나 이렇게 유두와 유두 사이가 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두와 유두 사이를 누르면 돼 하고 누르면 배만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명치에서 손가락 2-3마디 위 정도를 눌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박 자세는 지면에서 90도가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면에서 90도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도가 틀어지면은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죠. 손바닥이 밀립니다. 밀리게 되면 피부가 벗겨져요. 근데 90도로 누르게 되면은 안 밀립니다. 안 밀리고 안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힘들긴 힘듭니다. 이제 훈련된 구급대원들은 이제 몇 분이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2분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자세로 하게 되면 4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각도가 틀어지면은 2분도 못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이드 물을 짤 때 막 스포이드에 물 담으려고 막 빨리빨리 누른다고 물이 많이 차오르나요? 아니죠. 충분히 짜주고 충분히 떼줬을 때 물이 쫙 올라오거든요. 스포이드에서. 심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압박을 하는 원리는 심장이 멈춘 심장을 저희가 압박을 통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끔 만드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을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시켜주는데 막 빨리만 손바닥을 충분히 떼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짧게만 누르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충분히 눌러주고 충분히 떼줬을 때 심장의 피가 쫙 짜졌다가 다시 심장의 피가 차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충분히 수축과 충분히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제 가장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환자를 깨워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워보세요. 10명 중에 9분은 주치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깨워보시면 됩니다. 깨워보시고 의식도 없고 숨소리도 이상하다. 심정지로 판단하고 119를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명찰 차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빨간 명찰 차신 분 AED 갖다 주세요. 명확한 특징을 잡아서 요청을 하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압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압박이라는 거는 손꿈치로 명치에서 2-3마디 위에 누르라고 했어요.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양팔이 부러져가지고 양팔을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렇죠?
양팔이 부러져가지고 양팔 기부스하고 있는데 심정지가 났어요. 당장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가 심정지가 났어요. 그러면 양팔 부러졌다고 심폐소생술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심폐소생술은 실제로 손꿈치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엉덩이로라도 발로라도 압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고퀄리티의 가슴 압박을 통해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것 중에 또 목적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압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70대 어르신이 노인정에서 가슴 압박했던 사례가 있어요. 70대 어르신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했기 때문에 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막 불에서 막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에겐 손과 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에게 왜 허락을 해주셨을까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기 순복음 중동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영육간의 생명 살리는 전도자 되길 원하셔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한다면은 이제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PPT 띄워주세요. 네. 네, 회복이 되면은 옆으로 돌려놓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번 달에 3월 초에 이제 심정지 어르신 70대 어르신을 이제 반달마을 입구에서 해가지고 소생이 됐어요. 소생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의식이 돌아오시면서 구토를 막 하셨거든요. 그렇게 구토물이 나오면은 구토물이 다시 기도를 막고 재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눕히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중동 순복음교회도 이제 성도분들이 많고 건물이 크니까 여기도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층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위치 다들 아시죠? 수없이 지나가면서 보셨지만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동심장 충격기는 언제 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바르르르 떨다가 멈춰버립니다. 쪼그라들어요. 이거를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심실세동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협심증 들어보셨죠? 협심증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 들어보셨죠?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윽 하고 딱 쓰러지시죠? 그게 심장 상태입니다. 그 심장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때 심장이 바르르르 떨 때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예요. 이 전원 버튼이 있고 가슴 패치가 있고 충격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제가 기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어렵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전원을 켜시면 돼요. 전원 먼저 켜시고 그리고 전원을 켜시고 패치를 부착합니다. 패치는 어디에 붙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쇄골 밑에 기억하세요. 오른쪽 쇄골 밑과 좌측 옆구리입니다. 오른쪽 쇄골 밑과 좌측 옆구리예요. 패치에 RALL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 왼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옛날 기계들은 꼭 오른쪽에 붙이고 왼쪽에 붙여야만 작용이 됐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패치를 거꾸로 붙여도 오른쪽 쇄골 밑과 좌측 옆구리에만 붙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AD에 누군가 심정지가 됐다면 AD 기계 가져와서 그 패치를 오른쪽 쇄골 밑과 좌측 옆구리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분석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깜빡깜빡여요. 깜빡깜빡일 때 야 깜빡깜빡인다고 바로 누르면 또 안 돼요. 모두 떨어지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가슴 압박은 손꿈치로 명치에서 두세 마디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오른쪽 쇄골 밑과 좌측 옆구리에 붙이셔서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2000V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순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남편분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붙였어요. 기계를 붙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어떡하죠? 막 빨리 일어나 하면서 이제 가족이니까 막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가까운 분이 심정지 상태여서 심장 충격을 주고 있죠. 막 깨어나라고 막 합니다. 왜? 심정지 환자 살리려다가 심정지 환자가 2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들도 훈련을 받을 때 전술평가든 무슨 평가를 받을 때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접촉했는지 안 접촉했는지 물러난 거 확인하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 평가는 실격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떨어져 있다는 거를 확인한 뒤에 전기 충격을 줘야 된다. 아까 전에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쓰러져 있는 사람 발견했다. 그냥 신고하고 가지 마시고 깨워보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의식이 없다. 그리고 호흡도 이상하다. 119 요청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하시고 가슴 압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디다 붙이라고요? 오른쪽 쇄골밑과 좌측 옆구리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면은 멘트가 자동으로 막 나와요. 그 멘트대로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붙이는 것만 기억하세요. 순서 막 이거 RA, LL 뭐 어디로 붙여야 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쪽 쇄골밑과 좌측 옆구리에 하나씩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씩 붙이시고 이제 혹시 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조금 궁금했던 거 한 질문 몇 개만 받아볼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한번 모션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두와 유두 사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치에서 손가락 2-3마디 정도 3마디 되는 지점에서 손꿈치로 누르는 겁니다. 제가 앉아도 화면에 보이죠? 네.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펼쳐서 명치에서 2-3마디 되는 지점에 손꿈치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지면과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지면과 90도가 되는 이유는 체중이 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체중이 실려야만 무게를 실어가지고 눌렀을 때 5c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보통은 30번을 하고 배우신 분들은 인공호흡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인공호흡이 사라졌습니다. 인공호흡이 사라졌고 실제로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초기에 압박만 제대로 된다면 소생률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호흡은 하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 인공호흡하기 싫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안 했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압박을 하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여시면은 똑같아요. 전원 버튼이 있어요. 성인용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 누르시고 패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패드를 확인해서 패치를 붙이시면 돼요. 패드 사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세요. 패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착 위치를 확인하여 도착하십시오. 패치가 환자와 접촉 금지. 오른쪽 아래이라고 써 있는 거를 실전도 분석 중입니다. 오른쪽 쇄골 밑과 환자와 접촉 금지. 좌측 옆구리에 붙이면 자동으로 멘트가 나와요. 접촉 금지. 준비 중입니다. 전기 충격 자동으로 분석해서 전기 충격을 준비하고 깜빡이죠. 깜빡인다고 신난다고 누르시면 안 돼요. 모두 물러나세요. 확인하고 전기 충격을 주면은 이제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이게 저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압박하고 기계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정말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분들께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영육간에 영적인 부분도 더 뛰어넘어서 영육간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